안녕하세요. 제가 오랜 세월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이런 학생들을 쭉 구제해 주다 보니까 옛날 학폭과 지금 학폭이 뚜렷이 차이가 나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. 최근 학폭의 경향은 뭐냐 하면은 이 가해 학생이 또는 가해 학생들이 자기 부모의 배경을 내세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집안,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아무개야 이러면서 그 피해 학생을 제압을 하고 학폭을 가하는데 이게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기 자식과 한패거리로 논다는 겁니다. 옛날 같았으면 자기 아들이 다른 학생을 그렇게 괴롭히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 그때 뭐 부모가 나서서 아들을 꾸짖고 학교 선생님도 꾸짖고 그랬죠. 지금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아예 그 자식과 한패거리로 돼가지고 법적으로 해봐. 비싼 변호사 사면 돼. 변호사를 범죄자와 한패거리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원한과 그 악업은 수미산을 넘어서고 있는 중입니다. 그 죄가를 어찌 받으려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죠. 몇 개월 전에 두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였어요. 그리고 집안의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. 그래서 그걸 내세우면서 이 피해 학생을 협박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조폭들이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해댔어요. 이 학생은 자기 부모에 비하니까 그 학생의 그 집안 배경에 눌려가지고 뭐 대꾸도 못하고 공포심에 떨면서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요. 그래서 제게 왔길래 그 학생을 그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그리고 가해 학생을 기도를 하면서 불러가지고 사연을 들어봤어요. 너 왜 얘를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히니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자기 어릴 때부터 쭉 폭언하고 구타하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접해와가 자기도 이제 누구를 보고 그 애비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그 아버지가 내년 내가 돌로 머리를 찍어 죽일 거야. 뭐 그러니 이 여학생이에요. 그 얘를 똑같이 하면서 협박하는 거예요. 그게 순진한 피해 여학생이 얼마나 와들와들 떨겠어요. 그리고 또 하나 감히 나한테 이 피해 여학생이 복종을 안 한다 이거야. 건방지게 자기한테 머리를 안 수그린다고. 뭐 사회에서 사장과 직원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괘씸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한데 내가 그 가해 학생을 혼을 내고 그러지 못하도록 이 피해 여학생을 쳐다만 봐도 내가 혼을 낼 테니까 이 피해 여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봤을 때 눈도 쳐다보지 마라 그렇게 혼을 내고 돌려보냈어요. 그러니까 그 피해 여학생이 다음 날로 정신이 멀쩡해지고 학교에서 그 가해 학생 무리가 자기를 쳐다도 안 보더래. 그 신기해가지고 그 벗어났는데 또 한 사례 고3인데 이상하게 이 가해 학생이 이 피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군대에서 고참인 밑에 부하에게 기합 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똑같이 피해 학생에게 시키는 거예요. 이 피해 학생이 그래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정신과 가서 약을 먹으면서 더 악화가 돼가지고 망상도 막 생겨나 있고 자기를 쫓아온다느니 뭐 내 속에 칩이 심겨져 있다느니 그리고 그 가해 학생이 내가 너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이런 가스라이팅까지 해가지고 이 정신병자가 돼 있는 거예요. 고3 학생이. 그 어머니가 와서 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피해 학생을 기도하면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가해 학생 혼을 불렀죠. 너 왜 이러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대요. 그렇게 벌을 무시무시하게 줘왔대요. 폭력을 행사한 거죠. 그 자기 아버지 직업이 별당 라 그 자기 아버지가 하면서 이 학생을 괴롭히는데 그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한테 군대식으로 폭력을 당해왔어요. 이 학생이 하는 말 내가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늘 들고 다니고 있다.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칼을 버리게 하고 그 마음속에 깊이 쌓인 그 울분을 해소를 시켜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내줬어요. 그러니까 이제 벗어났는데
그 학생은 이제 기도 끝나자마자 그 정신병이 사라지고 멀쩡해져 버리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이제 웃고 있는데 이 요즘 애들은 가스라이팅까지 이 피해 학생에게 해요. 그러면 이 가해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걸 어디서 배웠느냐? 어디서 배웠긴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배우고 있겠지. 어른들이 백을 내세워가지고 부당하게 이 약한 사람을 막 제압하고 괴롭히는 걸 보고 그대로 배운 거야. 아이들은 그런 거 기막히게 배웁니다. 그리고 지금 부모들은 자식이 그래도 자식 편을 드니까 그 부모 백을 동원해가 학교 선생님과 학교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. 그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. 그러면서 그 가해 학생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정오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부모에게 당장 대들지는 못하니까 피해 학생을 골라가지고 화를 푸는 거라. 그래서 제가 이 학폭을 가하는 학생들을 그동안 쭉 보면 공통점이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쌓여있다. 제가 가해 학생의 분노까지 풀어줘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도록 해줘요. 그래서 그 애비는 그대로 있었으면 뉴스에 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살게 됐을 거예요. 애가 그 분노를 버리게 됐으니까. 자, 지금 이런 상황이라.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?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.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같이 심리치료,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야 됩니다. 법으로 강제해야 됩니다. 벌써 오래전부터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이상이 있거나 비정상적일 때 가족까지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. 이건 WHO에서 벌써 가족 치료라는 개념으로 퍼져 있어요. 그 한 사람만 해가 되는 게 아니더라. 왜? 그 가족들 역량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. 그래서 법으로 그 학생과 그 부모를 강제로 심리치료를 시키고 그리고 행동이 교정이 됐을 때 학교에 복귀시켜야 됩니다. 이거는 국법으로 강제해야 돼요. 이거는 뭐냐면 그 가해 학생 가정을 살리는 길이기도 해요. 왜냐? 그렇게 지나면 언젠가는 파탄 나거든.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청소년이 당하는 이게 자살률이 OECD 1위인 이유가 뭐냐? 뭐 교육 문제, 입시 문제, 뭐 가정폭력 문제, 이거 뭐 사회 온갖 어른들이 저지르는 악행들 이런 거 다 흡수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. 그래서 교육부가 무슨 청소년 대책 세워봐야 안 됩니다. 교육부, 보건부, 뭐 일체 관련 부서들 모두 모여가 이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래도 지금 학생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인성까지 이렇게 함양시켜 주려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요. 그런 선생님들 합류시켜가지고 근원적으로 이 학폭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. 그 가해 부모와 그 가해 학생 같이 강제로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행동이 교정됐을 때 학교에 돌아오게 해야 다 사는 겁니다. 제가 가해 학생을 혼내주고 피해 학생만 구해주지 않습니다.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. 부처님법이 아닙니다. 부처님법은 다 살려주는 거야. 그래서 피해 학생도 원상복귀시켜주고 가해 학생도 그 마음속에 쌓인 분노를 씻어내주면서 다시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이 작업을 다 하거든요. 그래야 완벽하게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니까. 이렇게 하면 완벽한데 사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부모들이 권력과 재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이렇게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 여럿이 힘을 모아가 제압을 해야 됩니다. 이걸 보여줘야 애들이 그걸 흉내를 안 내요. 학교에서 선생님들 똘똘 뭉치고 바른 거를 찾는 그런 사람들 여론을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싹 제압을 해버리고 이런 걸 보여주면 애들이 이렇게 안 하지요. 그래서 지금 최근 학폭 3가지 경향, 집안에 백을 내세운다. 그 다음에 부모가 합세한다. 조폭 가정인 거야. 그 다음에 애들이 가스라이팅까지 한다. 그러니까 정신병을 만들어낸다. 피해 학생들. 옛날에는 학폭이 이런 거 없었어요. 단순하게 그냥 순진했지. 지금 이대로 놔두다가는 우리 모두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. 학교 없어지고 선생님 없어질 거야. 감사합니다.